오늘 밤 잠들기 전 잠시 귀 기울여 보세요. 나이 들수록 낯설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울 속 얼굴, 삐걱이는 무릎, 늘어난 흰머리. 그것들이 문득 서글프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2000년 전 로마의 한 철학자도 같았습니다. 세네카, 그는 어느 날 낡은 별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나이를 마주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늙어감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편안히 누워 귀만 열어두세요. 지식 한 스푼, 자기 전에 듣는 세네카입니다. 세네카는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였습니다. 젊은 시절 잘나가는 변호사이자 원로원 의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만년에 그는 권력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은퇴한 뒤에는 조용히 글을 쓰며 지냈습니다. 루킬리우스에게 편지를 자주 보냈습니다. 그 편지들 속엔 인생과 죽음, 늙음이 담겼습니다. 오늘 소개할 편지는 그중 12번째 편지입니다. 어느 날 세네카는 오래된 별장을 찾아갑니다. 젊은 시절 사두었던 낡고 오래된 시골집입니다. 그 집에서 그는 뜻밖의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늙음이었습니다. 별장은 세네카가 기억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지붕은 내려앉고 담벼락은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관리인은 억울한 표정으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제 잘못이 아닙니다. 집이 너무 낡았습니다. 나무들이 너무 오래되어 그늘을 못 만듭니다. 세네카는 그 말을 듣고 걸음을 멈춥니다. 그 나무들, 자신이 직접 심은 나무였습니다. 어린 묘목이었던 나무가 이제 고목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은 나무에게도 집에게도 공평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자신에게도 흘러 있었습니다. 낡은 것은 집이 아니라 어쩌면 자신이었습니다. 세네카는 조용히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저 나무를 심을 때 그의 손은 젊었습니다. 흙을 만지던 손끝엔 힘이 넘쳤습니다. 나무가 자라는 동안 그의 삶도 함께 자랐습니다. 성공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습니다. 나무는 말없이 그 모든 시간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무는 굵고 거칠어졌습니다. 그 거친 껍질이 지나온 세월의 흔적입니다. 사람도 나이가 들면 손이 거칠어집니다. 얼굴에 주름이 새겨지고 걸음이 느려집니다. 그것은 잘못 산 흔적이 아닙니다. 그만큼 오래 성실히 버텨온 흔적입니다. 대문 앞에는 늙고 쇠약한 문지기가 서 있었습니다. 이가 다 빠지고 등이 굽은 노인이었습니다. 세네카가 물었습니다. 저 노인은 누구인가? 관리인이 답했습니다. 펠리키오입니다. 나리께서 어릴 적 함께 놀던 그 아이입니다. 세네카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 함께 뛰놀던 그 소년이 떠올랐습니다. 눈앞의 노인과 그 소년이 겹쳐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은 분명 세네카와 동갑이었습니다. 저 사람의 나이가 곧 내 나이구나. 남의 늙음 앞에서 자신의 늙음을 보았습니다. 이보다 확실한 거울은 없었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늙어가고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이미 늙어 있다. 우리는 늙음을 먼 미래의 일로 미뤄둡니다. 하지만 늙음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조금씩 쌓여온 것입니다. 낯선 얼굴로 마주하는 어느 아침에야 알아챌 뿐입니다. 그러니 억울해할 일이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왔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세네카는 그 사실에 화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나이는 어느 한순간에 오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밥을 먹고 잠드는 하루들, 그 평범한 하루들이 차곡차곡 쌓인 결과입니다. 특별할 것 없던 날들이 모여 한 생애가 됩니다. 그러니 늙음을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곧 살아온 날들에 대한 증거니까요.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을 마지막 벽돌이라 여기며 쌓아가라. 각각의 하루를 온전한 하나의 삶으로 여기라는 뜻입니다. 내일이 있다면 그것은 덤입니다. 없어도 아쉬울 것 없는 이미 완결된 하루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채우면 됩니다. 세네카가 전하는 한 로마 시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파쿠비우스라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스스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술을 마시고 잠자리에 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살았다. 나는 내 몫을 다했다. 그리고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만족으로 하루를 닫은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 밤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온전히 살았는가? 그 답이 그렇다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 눈을 뜨지 못해도 서럽지 않은 하루. 그런 하루를 매일 쌓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세네카는 나이 듦을 과일에 비유했습니다. 잘 익은 과일은 저절로 가지에서 떨어집니다. 억지로 매달려 있지 않습니다. 오래 묵은 포도주가 더 깊은 맛을 내듯이 사람도 나이 들수록 깊어질 수 있습니다. 젊음의 풋풋함은 없어도 원숙함이 남습니다. 급하게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자연스레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것이 억울한 끝이 아니라 순리입니다. 잘 익은 삶은 스스로 편안히 떨어질 줄 압니다. 그렇게 살아온 이의 노년은 초라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나간 젊음을 그리워합니다. 그 시절의 힘, 그 시절의 얼굴을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다르게 말합니다. 지나간 것을 붙잡으려 하지 말라. 잃은 것을 세는 대신 지나온 것을 헤아리라 합니다. 젊음이 없다고 삶이 빈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자리에서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조급함이 사라진 눈, 여유로워진 마음. 그것은 젊음이 가진 적 없는 것들입니다. 미련은 오늘의 평온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눈을 돌릴 때입니다. 세네카는 노년에 오히려 혼자를 즐기라 말합니다. 젊을 때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나이 들면 그럴 필요가 점점 줄어듭니다. 홀로 있는 저녁이 늘어도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과 마주할 기회입니다. 세네카 자신도 말년엔 조용히 은둔하며 글을 썼습니다. 사람들과 멀어진 게 아니라 자신에게 가까워진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도 품위는 지킬 수 있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태도입니다. 고요한 방 안에서도 마음은 단단할 수 있습니다. 혼자라서 쓸쓸한 게 아니라 혼자여도 충만한 것입니다. 늙음의 끝에는 결국 죽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세네카는 죽음을 피하지 말라 말합니다. 대신 매일을 충실히 산 사람은 두려워할 게 없다 합니다. 이미 자기 몫을 다 살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오래 사는가 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는가입니다.
짧아도 충만했던 하루는 그 자체로 완결됩니다. 그러니 남은 날을 세며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세네카의 편지는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라. 나이가 몇이든 오늘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젊은 날의 하루도 오늘의 하루도 똑같이 소중합니다. 늙음을 이유로 오늘을 흘려보내지 마세요. 작은 산책, 따뜻한 차 한 잔도 충만한 하루가 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오늘 하루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것이 늙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네카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편안히 그 밤을 보냈습니다. 오늘 밤 당신도 그렇게 잠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을 미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낡은 나무도 굽은 등도 살아온 증거입니다.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았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내일이 오면 다시 하루를 살면 됩니다. 오지 않아도 이미 삶은 완결되어 있습니다. 혼자인 밤도 흔들리지 않는 밤이 될 수 있습니다. 세네카의 말처럼 잘 익은 채로 편안히 오늘도 애쓴 당신에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다음에도 자기 전에 함께할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곁에 남아주세요. 지식 한 스푼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